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중국인 청청입니다. 大家好, 我是 청청. 지난 5월 한 달 중국 연예계 정말 난리였어요. 사건, 사고, 신작 소식, 탈덕 선언까지 눈 깜짝할 새에 한 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청 채널에서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 중국 연예 뉴스 브리핑. 먼저 5월 6일 새 드라마 샤오추가 출연진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주인공은 전도링, 남주인공은 조이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순서에는 가나다 순으로만 써있고 메인 주연 배우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두 배우가 동등한 주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발표에 전도링의 팬들과 원작 팬들이 폭발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작품의 원작은 철저한 여주 중심의 권모술수 복수극입니다. 주인공이 여자고 서사 중심도 여주니까 당연히 여주가 단독 1순위, 분량이 가장 많아야 한다는 거죠. 조이란과 전도링 두 분은 공동주연 맞긴 맞는데 분량에 따라서 이름 소개하는 순서가 달라져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나죠, 한국이랑.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할 때는 꼭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남자 주인공 이름 앞에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녀 주인공 공동 주연을 선정하면 그 말은 곧 남자 주인공의 분량을 늘리겠다는 말이잖아요. 특히 이 드라마를 각색한 작가님의 전자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하이웨잉, 스腾, 요페이 등등 전부 여주의 멋진 장면을 슬쩍 남주한테 넘기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작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또 고구마 여주, 사이다 남주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전도링의 팬들 중 많은 분들이 제작진 측에 다시 배역 순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도링과 조이란 양측 소속사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죠. 두 배우도 각각 입장을 내놨고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계약할 때부터 동등한 주연이었다. 지금 와서 순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죠. 배우는 한없이 평온하고 순자 마인드, 순위 따위 안 중요해요 이러고 있으니 결국 전도링 팬들 중 탈덕 해시태그가 웨이보 실검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배우 입장에서 연기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링의 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또 이해가 돼요. 내 배우의 정당한 위치는 당당히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팬들의 원성과 달리 전도링 배우의 초연한 태도에 당연히 팬들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 2025년 화제작 저야오가 방영된 지 얼마 안 돼서 그중 남자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 류 xiaoqing이 탈세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류 xiaoqing이 2021년에 부인에게 330만 원, 한화 약 6억 원을 빌렸고 이후 광고 모델료 명목으로 그 돈을 류 xiaoqing 수요회사에 송금한 뒤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개인 소득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류 xiaoqing은 5월 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 그 고발인은 전혀 모른다. 이번 건은 여론을 이용한 악의적 허위 고발이며 사실 무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고 16일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因为这是完全是诬陷。 그런데 타이밍 너무 절묘해서 일부 저여 팬들은 이거 완전 누리고 한 거 아니냐, 우리 드라마 엿먹이는 거 아니냐 함정에 빠진 듯 이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좀 그렇게 해요. 약간 이쪽 배우랑 저쪽 배우 만약에 라이벌이며 이쪽 배우 새 작품 방영할 때는 좀 더럽게 하긴 해요. 진실은 공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다행히도 저야오 드라마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이거 좀 처음에는 진지하게 가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5월 17일 여배우 주연연이 향년 51세 나이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드를 좋아하시는 해외 시청자 여러분은 분명히 주연연의 얼굴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 정말 많은 명작에 출연하셨고 최근에는 小别离, 送你一朵小红花, 我的姐姐 등에서
눈부시 연기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팬들한테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배우로 기여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21일 남편이자 배우인 신발칭이 공식 부고를 발표했고 곧이어 수많은 연예인들이 애도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배우 자이티엔링이 등장하자 오히려 팬들과 네티즌들은 드디어 분노를 터뜨릴 타이밍이 왔다는 분위기였어요. 이분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이티엔링도 한때 중국에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실력파 배우였습니다. 나이도 많은 편 아니에요. 87년생. 특히 2019년 본인이 베이징대 박사과정 후 연구원으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직접 공개하면서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이미지 덕분에 대중 호감도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논문 표절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학력 조작의 상징이자 문제적 인물이 되었고 결국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중국 학계 전반에 자종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종이라는 건 쉽게 말해 논문 표절 검사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쓴 논문을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유사도나 표절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사실 자이티엔링 한 사람 때문에 중국 전역의 논문 표절 검사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졸업 시즌만 되면 졸업 예정자들이 죄다 자이티엔링을 찾아서 안부를 묻습니다. 욕 안부. 하지만 이번에 자이티엔링은 꽤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무려 5년 동안 사이버 불링에 시달려 왔다고 하면서 관련 웨이보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삭제한 거 잘한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 자이티엔링의 엔티팬 수는 많지 않아도 평균 학력이 대부분 높습니다. 매년 새로운 졸업생들이 생겨나며 그의 안티는 매년 리뉴얼 됩니다. 전통처럼 이어지는 고학력 안티 계승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조금 진지하게 소개해 볼게요. 정말 저희 채널에서 이 배우를 처음 소개하게 된 계기가 이런 사건일 줄은 몰랐습니다. 황양티엔티엔은 드라마 주저정에서 여주인공의 아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 역할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연한 히트작은 오후링문입니다. 막내딸이었죠. 5월 12일 황양티엔티엔이 자신의 성인식을 축하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눈썰미의 네티즌들이 그 사진 속 귀걸이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무려 230만 yuan. 하나 4억 원이 넘는 귀걸이였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중국 연예계 수입이야 뭐. 그런데 문제는 황양티엔티엔이 직접 댓글을 달아다는 거죠. 이 귀걸이는 자기 거 아니라 엄마한테 빌린 거예요. 이 한마디에 불이 붙었습니다. 궁금해진 네티즌들이 바로 그녀의 가족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귀걸이가 그저 양파 껍질 가장 바깥의 한 겹이었습니다. 지금 관련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제보해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황양티엔티엔의 아버지인 양모 씨는 2011년에 스촨성 야안시 도시관리행정법 지원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어기고 황양티엔티엔의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아빠의 성은 양씨인데 티엔티엔의 성은 황씨잖아요. 1가구 1자녀의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황양티엔티엔은 할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013년 4월 20일 스촨성 야안 루산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진이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 황양티엔티엔의 외삼촌이 영상 제작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15년 1월 아빠 양모 씨는 야안시 투자 촉진국으로 전근됩니다. 그리고 2016년 야안시 경제협력 및 외사국에서 발표한 문서에 따르며 루산 지진 재건 사업 관련으로 총 244개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있었고 총 투자액은 1,090억 원, 한화 약 2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225개 프로젝트만 실제 착공했고 투자액은 936억 원, 한화 약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맡았던 업무가 바로 이 수많은 재건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에 설립한 외삼촌의 영상 제작 회사가 2016년에 황양티안티의 어머니 명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 시점부터 황양티안티의 엄마가 고가의 보석을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로또 맞았어요? 그리고 같은 해 양 씨의 직소 상사 한 명이 조기 퇴직을 했는데 몇 년 후 그 상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양 씨 또한 공직에서 완전히 퇴직합니다. 우리 대단한 네티즌들의 조사에 따르면 양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황양티안티의 엄마 명의의 회사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양 씨가 퇴직한 후인 2020년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회사까지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2020년이면 중국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잖아요. 네티즌들의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황양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자산을 추적한 건가요? 아버지 양 씨가 공직에 있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엔 얀씨 현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그때 지진 났을 때 정부나 단체한테 지원받은 적 없고 전부 자비로 복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 사업 명목의 지원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그 귀걸이가 얼마였는지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은 진짜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뒤이어 황양티안티의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옵니다. 전부 노머고 허위 정보입니다. 제발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5월 16일 황양티안티의 아빠 양 씨도 온라인에 퍼진 얘기들은 전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씨 관련 부처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양티안티의 아버지 양 씨는 이미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된 상태고 기부금 횡령이나 공지 비리, 사저 이의 추구 같은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당분간 황양티안티의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청청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 중국 연예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